자, 이번 주차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P타입 세미컨덕터, N타입 세미컨덕터를 서로 붙여서 PN정션 다이오드를 만들었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서 빌트인 필드, 빌트인 포텐셜, 그리고 디플리션 위스, 디플리션 리전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했던 건 이제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 과연 PN정션 다이오드의 스페이스 차지,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 디플리션 위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정기적 특성을 분석해 보는 것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일 처음에 다뤘던 게 포화송 이퀘이션이었고, 이 포화송 이퀘이션을 가지고 서페이스 차지로부터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 있고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PN 정션 다이오드가 어브럽트 정션, 즉 스텝 정션을 가지고 디플리션 어프로시메이션을 적용을 한 후에 내부의 스페이스 차지, 그리고 이거를 적분해서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 구하는 거를 식을 유도를 해봤고요. 최종적으로 디플리션 위스에 대한 식도 한번 구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PN 정션을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상태가 아닌 바이어스 컨디션을 줘서 쿼지 이퀴리브리엄 상태로 만든 후에 이런 정정기적 특성, 즉 스페이스 차지,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 디플리션 위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봤고, 다음 PN 다이오드의 다이오드 이퀘이션이었죠. 전류 전압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얘기를 했던 거는 과연 그러면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상태일 때, 그리고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먼저 이퀴리브리엄 상태이죠. 일단 우리가 에너지 밴드를 그려봅니다. 에너지 밴드를 그려보면 이 에너지 밴드를 살펴봤을 때 왼쪽은 P타입인가요? N타입인가요? P타입이죠. 왜냐면 여기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가까우니까 N타입이죠. 그러면 이 밴드를 바탕으로 각각 P타입과 이쪽 P타입과 N타입의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계산을 해봤었죠.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 디락 펑션을 곱해줘서 N타입의 경우에는 이런 분포,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 위쪽으로 이러한 전자의 분포,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 아래쪽으로 이러한 홀의 분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그려준 거고요. 우리가 여기 이제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이퀴리브리엄 상태일 때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내부적으로 커런트가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고, 반대로 P타입 영역에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때 P타입 영역도 밸런스 밴드 주변의 홀의 농도가 훨씬 크고 컨덕션 밴드 쪽에 일렉트론의 농도는 훨씬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내부에 이쪽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해지죠. 그 이유는 N타입 영역이 정션에서 플러스 전하의 도너 이온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네거티브 쪽 억셉터 이온을 가지는 P타입 영역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여기 캐리어가 많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오른쪽에 N타입 영역에서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일렉트론이 많이 존재하는데 P타입에는 일렉트론이 굉장히 적게 존재하죠. 이렇게 되면 농도 차이에 의해서 디퓨전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디퓨전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파티클이 이동하는 현상이죠. 그런데 잘 보면 여기서 이쪽에 많이 분포하는 일렉트론들은 가다가 튕겨져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거는 포텐셜 배리어 때문입니다. 여기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휘어져 있죠. 요게 이제 차이가 여기서부터 이 차이가 포텐셜 배리어라고 하는데 이 포텐셜 배리어를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존재하는 일렉트론들은 디퓨전 되다가 배리어에 막혀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결국에는 요 에너지 컨덕션 밴드 P타입 영역의 컨덕션 밴드보다 높은 영역에 있는 일렉트론, 그러니까 하이 에너지를 가진 일렉트론들만 디퓨전 돼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디퓨전 커런트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일렉트론이 이쪽 방향으로 디퓨전 되면 커런트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죠. 일렉트론의 디퓨전 커런트 3번이죠. 커런트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내부에 일렉트릭 필드가 생성돼 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또 일어난다고 했었나요? 드리프트라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전자는 여기에 이제 소량으로 존재하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죠. 요것들이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렉트론 드리프트 방향이 이렇게 나오죠. 파티클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커런트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커런트 방향은 일렉트릭 필드 방향과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커런트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홀의 경우도 이 전자의 경우와 똑같이 현상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현상을 설명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결과를 살펴봤을 때 자, 드리프트에 의한 커런트와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가 각각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 JN은 0이고 JP도 0입니다. 그러니까 홀에 의한 전체 커런트, 넷 커런트는 0이고 일렉트론이죠. 일렉트론에 의한 전체 넷 커런트는 0이고 홀에 의한 넷 커런트도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탈 커런트는 제로가 돼서 이렇게 커런트가 볼테이지가 0일 때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는 전체 커런트는 흐르지 않는다. 다만 내부적으로 커런트가 아예 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디퓨전에 의해서 흐르는 커런트와 드리프트에 의해 흐르는 커런트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를 가지기 때문에 넷 커런트가 0이 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포워드 바이어스인 경우이죠. 자, 포워드 바이어스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에너지 밴드를 그렸었죠. 에너지 밴드를 그렸을 때 이쪽 B타입 영역을 고정시켜 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고정을 시켜두고 포워드 바이어스이니까 N타입 영역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가해지겠죠. 이럴 경우에 에너지 밴드는 아래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타입 쪽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N타입 쪽을 이렇게 올려주는 걸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압이 N타입에 가해지면 에너지 밴드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반대로 플러스 전압이 가해지면 에너지 밴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서 에너지 밴드를 그리면 이 포텐셜 배리어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베리어를 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렉트론의 개수들이 훨씬 적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일렉트론이 N타입 영역에서 P타입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커런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퓨전에 의한 일렉트론 커런트가 엄청 커진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드리프트에 의한 커런트를 살펴보면 드리프트는 일렉트릭 필드 값이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면 이 필드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큐리bri엄 컨디션 상태일 때보다. 그런데 커런트량은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이쪽 P타입에 존재하는 일렉트론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줄어들어도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형성되는 커런트 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폭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죠. 일정하게 폭포가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폭포의 높이를 높인다고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에 도달하는 물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치와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애초에 공급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크던 작던 전달되는 양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탈 커런트는 디퓨전 커런트가 훨씬 도미넌트해지는 거고요.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디퓨전 커런트가 드리프트 커런트보다 도미넌트해지고 토탈 커런트는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 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커런트가 익스포넨셜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 익스포넨셜하게 왜 변하는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할 때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디락 펑션을 활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컨덕션 밴드가 밸런스 밴드가 있을 때 density of state가 각각 이렇게 되지만 페르미-디락 펑션은 가운데가 페르미 레벨이죠. 2분의 1인 확률을 가지는 곳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부분이 익스포넨셜하게 변하기 때문에 즉 페르미-디락 펑션이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를 하는 거죠. 에너지가 커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캐리어 분포도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그래서 이 포텐셜 베리어가 낮아지면 여기 넘어가는 캐리어 수가 익스포넨셜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커런트도 익스포넨셜하게 변하게 돼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홀의 경우에는 반대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설명했죠. 그럼 리버스 바이어스 이쪽 고정시켜 놓고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N타입 영역에 브러스를 가해주죠. 브러스 전압을. 그렇게 되면 에너지 밴드를 아래쪽으로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이 베리어가 훨씬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디퓨전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의 일렉트론, 머저리티 캐리어 일렉트론 양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디퓨전 커런트가 작게 나타나는 거죠. 엄청나게 작게 나타나는 거고, 드리프트 커런트는 아까 말했듯이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지만 폭포랑 똑같다고 했죠. 그 낙차폭이 커진다고 해서 공급되는 양이 일정한데 도달되는 양이 커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드리프트 커런트는 변하지 않고 결국 최종적으로 아이디얼 케이스는 이렇게 컨스탄트한 드리프트 커런트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포텐셜을, 그러니까 리버스 바이어스를 계속 키워주더라도 이
드리프트 커런트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컨스탄트한 전류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리버스 바이어스로 전압을 점점 키워주면 디플리션 영역이 점점 커져서 일렉트릭 필드가 점점 커지죠. 그러면 커런트가 리버스 바이어스가 커질수록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했듯이 제공되는 소스량, 마이너리티 캐리어 양이 작기 때문에 드리프트 커런트의 변화가 없어서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가해지는 전압과 상관없이 리버스 드리프트 커런트는 일정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커지 페르미 레벨이죠. 커지 페르미 레벨이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P타입의 커지 페르미 레벨이 N타입의 커지 페르미 레벨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아까 설명 안 했지만 포워드 바이어스인 경우에는 N타입 영역의 커지 페르미 레벨이 P타입의 커지 페르미 레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포텐셜에 의한, 그러니까 가해주는 전압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N 정션 다이오드의 아이디얼 커런트 이퀘이션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I는 I0, 특별한 상수죠. I0 곱하기 가로하고 곱하기죠. 익스포넨셜 V 나누기 V 레퍼런스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식을 유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디퓨전 커런트가 우세해져서 굉장히 많은 양의 커런트가 흐르고 전압이 증가할수록 익스포넨셜하게 커런트가 커집니다. 그리고 리버스 바이어스일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컨스탄트한 커런트가 계속 흐른다는 얘기죠. 여기 제너레이션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번 주 강의에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지금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러한 그래프를 바탕으로 식을 유도했을 때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굉장히 컨스탄트한 커런트가 흐른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니죠, 이 뒤에 또 있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 과정은 제가 다 복습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여기에 유도하는 방법을 그때 얘기를 한 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쿼지 뉴트럴 리전 영역에서 M' 또는 P' 농도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식을.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을 활용해서 각각 정션이 아니고 디플리션 리전 바깥 부분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분포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포식을 바탕으로 마이너리티 캐리어 커런트 덴시티를 유도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JNX, JPX를 유도하고 이 식으로부터 각각 정션 엣지인 -XP, XN 영역에서 커런트 값을 계산한 후에 그걸 더해줘서 토탈 커런트 덴시티를 구했고, 이 커런트 덴시티에 PN 정션 다이오드의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를 곱해주면 토탈 커런트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가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PN 정션 다이오드 내에서 위치에 따라서 JN 그리고 JP, 그러니까 일렉트론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와 홀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토탈 합은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했던 거는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요 JN과 JP가 변하지 않고 컨스탄트한 값을 가진다고 가정을 하고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 유도했을 때 이러한 수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었고, 실제로 이걸 바탕으로 포워드 바이어스와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이렇게 각각 익스포넨셜하게 커런트가 변하고, 포워드 바이어스인 경우에, 리버스 바이어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I0로 컨스탄트 값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아까 추측상으로 구했던 다이오드 이퀘이션과 실제 계산을 통한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굉장히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커런트를 LN을 취해줘서 바꿔주게 되면 LNI는 LNI0 더하기 KT분의 2 V 포텐셜이죠. 요 값이 나온다고 했었고, 그렇게 되면 요 기울기가 KT분의, 지금 Q라고 되어 있는데 KT분의 2랑 똑같은 말인 거죠.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거를 점선을 그어줘서 쭉 내리면 우리가 I0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I0 값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실험적으로는 IV 커브를 그린 다음에 포워드 바이어스 영역을 LN을 취한 후에 이 X축과 Y축이죠. Y축과 만나는 부분에, 그러니까 X가 0인 부분, X가 0인 축과 만나는 값이 ln I0가 돼서 이 I0를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얘기했던 게, 과연 이 세츄레이션 커런트인 I0가 이러한 수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수식이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는지 한번 알아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I0가 NI 제곱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NI는 우리가 예전의 수업 시간에 에너지 밴드갭과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 밴드갭과 온도 영향이 여기 포함이 되죠. 그래서 똑같은 온도를 가질 때 에너지 밴드갭이 더 작은 물질이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더 크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더 큰 값을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대한 변화는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I0가 T3승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G 나누기 KT로 영향을 받죠. 그래서 템퍼러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커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한쪽이 많이 도핑이 되면 여기 도핑에 대한 영향이 각각 존재하는데, 더 훨씬 농도가 낮은 부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식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했던 거였죠. 자, 그래서 이 앞의 영역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한 거고, 지금 복습한 내용들만 지금 거의 분량이 1시간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제가 시간을 써서 복습을 한 이유는 물리전자공학에서 PN정션 다이오드의 IV 특성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복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들도 시간을 내서 다시 복습한 이유도 그거기 때문에 앞부분은 굉장히 길긴 했지만 다시 한번 들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이번 주차 수업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디얼 IV 캐릭터리스틱에서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 즉 세츄레이션 커런트의 온도 또는 에너지 밴드갭에 대한 영향을 살펴봤었죠. 그러면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커런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숙제를 낸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숙제는 온도에 대한 영향을 유도해 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포워드
커런트도 여전히 NI 제곱 팩터에 영향을 받는다고 돼 있죠. 그 이유는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I는 I0 곱하기 이스포넨셜 Q, EV, Q라고 해도 상관없긴 한데 EV 나누기 KT였죠. 그러니까 결국 I0가 똑같이 또 텀이 들어가기 때문에 NI 제곱에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는 거고, 이 NI는 여전히 밴드갭과 템퍼러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인 경우에도 각각 절마늄, 실리콘,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봤을 때 만약에 똑같은 포워드 전압을 걸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에너지 밴드갭이 작을수록 포워드 커런트가 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밴드갭이 작을수록 NI 값이 더 커지고 NI 값이 더 커지면 I0 값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 포워드 커런트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똑같은 온도에서 똑같은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커런트 변화량을 살펴보면 이 물질의 에너지 밴드갭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게 더 큰지, 어떤 게 더 작은지요.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영향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바이어스를 고정시켜 놓고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포워드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여기 T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잘 생각해보면 I0에 NI 제곱 텀이 들어가고 NI 제곱이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T 3승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EG 넘어갔네요. EG 나누기 KT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포워드 바이어스가 똑같을 때 포워드 바이어스가 똑같고 물질이 똑같을 때 온도가 변하면 포워드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포워드 커런트가 커지게 되는 거죠. 물론 다이오드 이퀘이션 식에서 요것만 구했을 때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됐나요? 커런트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요 I0에 들어가는 NI 텀이 T의 3승 그리고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에너지 밴드갭 나누기 KT 라는 거에 비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포워드 커런트가 커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